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우승을 해가지고 받아서 올해는 상금을 노리고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케이스 한 주제 케이스보다는 이번 학회 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피엔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피엔이 넘어가기 힘든 케이스들 위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84세 남성분이시고 2023년도 11월 달에 베리시비어 AS가 진단이 됐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새 리플렛의 팁에 굉장히 심한 칼슘이 있고, 특히나 이런 NCC에 칼슘이 많을 때 굉장히 아우틱 밸브 패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리아 가탈이 굉장히 톨토스하셨고, 그 어센딩, 디센딩, 아우틱 아치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돌아가서 어떤 힘을 잘 받기 어려운, 그래서 밸브 패스가 되기 힘든 그런 환자의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토그램 보시면 굉장히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프리딜 22mm 정도로 프리딜을 했고, 밸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크게 돌아오는 밸브가 어센딩 아울타 그레이트 커베이처 쪽에서 이렇게 눌리면서 전혀 밸브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R하고 N 사이에 그 메인 와이어가 들어가고 우리 밸브 팁이 여기를 통과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발론을 그 10mm짜리 발론을 받치고 세컨 와이어 넣으면서 받치고 해도 잘 통과되지가 않고, 그래서 발론을 했다가 빼면서 이렇게 구두 주걱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 발론이 밑으로 N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앞까지는 굉장히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최은수 선생님이 힘이 좋은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은수 선생님 환자였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보시다시피 아우토그램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타비를 끝나고 심장은 잘 뛰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아울틱, 타입의 아우틱 다이색이 생겼고, 찍으면 뭐 머리로 오는 세럴 플로우 뭐 여기 다 찢어져 있죠. 그래서 환자는 응급오피를 시행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CT 찍고 응급오피를 시행했고, 근데 하이퍼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직까지 2년째 저희 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솔루션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남성분이시고 시베어 AS고, 역시나 NCC 위주의 굉장히 심한 석회질이 보이고 RN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환자였고, 뭐 루트는 괜찮았습니다. 이분은 뭐 당연히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프리딜 없이 베리시비어 AS도 아니었고, 그래서 통과하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이제 그 학회에 가서 일본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저히 뭐 넘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버디 발론을 했는데도 이제 잘 넘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실은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잘 안 해봤는데, 한 타비 밸브의 뒤에 발론을 인플레이션을 한 1cc, 여기 좀 까매지죠. 그러면 얘가 NCC 쪽에서 센트럴라이징 되면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발론 인플레이션을 디스탈 팁에 1cc 정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가운데 쪽으로 오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딜리버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타비를 잘했고, 이분은 별다른 이제 루트 인저리 없이 잘 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실은 2014년도 저희 우리나라 타비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런 게 보고된 게 유로 인터벤션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 프리발론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고요, 한 2cc 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대에 제 케이스 레포트에도 이런 이제 심한 석회질이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시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가서 노벨 테크닉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84세 여자분 보면 업도멘 아울타 이렇게 밴딩까지 있는 굉장히 베리시비어 AS였고 칼슘 굉장히 심한 환자였는데, 이분은 당연히 이제 프리딜을 일부 좀 진행을 하고 타비를 진행했고, 역시나 잘 넘어가지 않아서 발론 팁 인플레이션을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이제 이렇게 진입을 큰 무리 없이 하게 돼서 타비가 잘 끝났던. 근데 이제 항상 다 잘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70세 남성분이시고 그냥 이젝션 20%, 베리시비어 AS VMAX 4.5, 뭐 이젝션 20%인데 4.5니까 베리시비어 AS 같고 하트 페일러가 동반돼 있었고, 에코카디아그램에서 아우트 밸브 오프닝이 거의 되지 않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밸브 팁의 칼슘은 이분하게 돼 있었고 환자는 빨리 이제 끝내고 레피드 페이싱을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밸브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모 스탠바이 한 상태로 프리들 없이 타비를 진행했는데 잘 안 됩니다. 디스탈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했는데도 굉장히 심한 힘을 줬는데도 저항이 느껴지고 도저히 잘 진행하지가 않고 오히려 뽑는데도 끼어 있다가 뽑는데도 갑자기 덜컥하고 이렇게 뽑히는 굉장히 위험한 피처의 이런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한 번 더 발론 팁 인플레이션을 해서 밀었는데도 시스템이 굉장히 큰 그레이터 커베이처를 막 자극을 하고 잘못하면 다이섹션 오겠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버디 와이어를 넣고 아르마다 12mm 발론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폭 빠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다시 발론을 하고 센트럴라이징 시킨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그 타비 와이어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온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스탈 발론 팁을 인플레이션 한 상태로 밀었더니 이제 밸브 패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잘 진행됐고 별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끝났고 환자는 뭐 이젝션 프랙션도 한 35% 가까이 회복이 됐고 처음보다 LV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었고 핫펠러가 개선된 상태로 이렇게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7분만 하라고 하셔서 오늘 서머리는 밸브 크로싱 디필커티가 있을 때 요인은 밸브 시비어리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아우틱 밸브 칼시피케이션 특히나 NCC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우틱 어센딩 아울타 다일레이션이 있거나 뭐 밴디드 아우타가 있거나 일라가트리 톱터시티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프렘 푸시를 할 때는 굉장히 젠틀리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가이드 와이어를 밀고 당기면서 센트럴라이징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버디 와이어 테크닉, 버디 발론 또는 뭐 구두 주걱 테크닉 또는 오늘 이제 제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디스탈 발론 인플레이션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밸브를 진행하시면 비교적 안전할 것 같고 또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디스탈 디센딩 소라식 아울타에서 이제 스네어를 해서 당기면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아우틱 인저리를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팁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로 잘 프레젠트 해주셨습니다. 뭐 코멘트 해주실까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누가 봐도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발론 익스펜더블을 저기 셀프를 안 하고 발론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이 환자분은 제 환자분은 아니셨는데,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때가 그 사페인 29mm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에볼로 34mm였고 최영진 선생님도 장 교수님만큼이나 34mm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디지털 블론 테크닉 구사했다면 그냥 이때도 실은 알고 있어서 해보자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고. 네. 그리고 요 다음 거 보면은 요 다음 이미지 한번 봐보실래요? 근데 왜 이렇게 버디 발론을 이렇게 작은 거를 쓰셨을까요? 좀 큰 거 쓰면은 조금 맞습니다. 12mm나 14mm 뭐 이 정도 했어도 뭐 의미가 그러니까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버디 발론을 해서 이제 통과는 시켰는데 이미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칼슘을 좀 찍고 들어가고 실은 여기 처음 모양 보시면 이제 찢어진 포인트가 다이섹션 포인트가 아마 그 네이티브 리플렛 쪽에서 이제 찢어지기 시작해서 위로 타고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왕 그 사파리 2개 넣었으니까 한 16, 18 뭐 우리 짐에도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 한쪽 루멘이 페모럴 아트리 작아가지고 결국 버디 블론 10mm 블론 했는데 액츄얼리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슈혼 테크닉까지는 구사는 안 했는데 왜 도움이 안 되냐 할 때 항상 버디 블론은 센트럴라이즈 인플레이션하고 우리의 골치 아픈 사피아는 계속 라이트 엔 커미시에 갇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파리 와이어가 센트럴라이즈 돼야 되는데 이 커버처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잡힌 그런 아우틱 아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레이트 커버처 쪽에 쏠리고 그게 결국 라이트 non 커미시 갇히기 때문에 실제로 버디 블론 했을 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디스타 블론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네, 그죠? 센트럴라이즈 되니까. 그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혹시 해봤어요?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밀잖아요. 그 저기 예, 이거랑 이 시스템을 예, 여기를 예. 분리시켰어.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를 분리? 저는 아주 드물게 여기 그 사피엔스3 밸브랑 그 위에 푸시 카테터? 예, 푸시 카테터를 분리시켜 가지고 밀면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다가 그럼 푸시 카테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할 텐데 뭔가 엑시스가 좀 바뀝니다. 이게 조금 그러면서 방향이 들어가는데 좀 그것도 틀어지면서 예, 위험하긴 한데 만약에 확실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그러니까 다시 푸싱 카테터 넣어가지고 다시 근데 그래. 했다가 다시 또 이 접합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또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정 안 되면. 근데 디지털 발룬 얘기 조금 해주는 게 더 좋은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코멘트 없으십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셔 가지고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들어가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